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언 때문에 다시 좀 뜨거워진 이슈죠. 미국하고 일본 간의 무역 문제,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특히 버릇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일본을 상당히 압박하고 나섰는데요. 이게 또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걸 앞둔 시점이라서 그 배경이랑 파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.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양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서로 관세를 안 매기기로 한 약속 기간? 뭐 이런 거죠. 그런데 이걸 연장할 생각이 없다. 딱 못을 박았어요. 그러면서 일본과의 무역 합의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겁니다. 자,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저희와 함께 자세히 한번 풀어가 보시죠. 우선 그 발언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. 수위가 상당합니다. 일본을 향해서 매우 버릇없다. 영어로는 very spoiled 라고 했죠. 그리고 수십 년간 우리를 등쳐먹었다. ripped us off. 와, 이런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. 특히 지적한 게 미국산 쌀, 이거 필요하면서도 수입 안 한다. 또 미국 자동차도 안 사준다. 뭐 이러면서 10년간 자동차 한 대도 안 줬다. 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발언들이 뭐랄까,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감정적인 비난,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. 저희가 여러 분석들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요. 그 이면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어떤 협상 전략, 이게 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시점을 이용해서 일본을 최대한 압박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카드다.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 특유의 방식이요? 일단 세게 던지고 시작하는. 네, 그렇죠. 과거 다른 협상에서도 보면 초반에 좀 극단적인 요구를 던져서 협상 기준선 자체를 확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. 이번에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. 기존에 한 24%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넘어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%, 심지어는 35%까지 올릴 수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. 또 어떤 발언에서는 일본 자동차에 25% 관세를 매기겠다.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30%, 35%. 와,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요. 일본 경제에는 뭐 엄청난 부담이겠네요, 정말. 그렇습니다. 그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30%가 넘는 고율 관세가 만약 부과된다면요. 일본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그 관련된 부품업체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.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단순히 특정 산업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에 아주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점은 일본을 일종의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 수준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좀 엿보입니다. 본보기요? 그럼 이게 일본을 향한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동맹국들, 특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 한국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?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비슷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여러 자료들에서도 지적을 하듯이 한국 역시 일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. 미국에 자동차 많이 수출하죠. 반면에 미국산 쌀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구조가 좀 비슷하다. 그렇죠. 게다가 한국은 또 그 디지털 규제 문제라던가 아니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같은 이런 걸 미국 쪽에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고 있거든요. 이런 현안들도 안고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그러면 한국을 향한 요구 수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. 이 무역 문제가 단순히 무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정치, 심지어는 연준 의장과의 갈등으로까지 좀 번지는 모습이던데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. 뭐 이런 제롬 카월 의장의 반박이 있었죠. 네, 있었습니다.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가 아니었다면 금리가 더 낮았을 것이다. 이렇게 발언을 했죠.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그럼 파월 의장 후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응수를 했습니다. 또 파월 의장이 현재 연방 재정 운영 방향이 좀 지속 가능하지 않다.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니까요.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훨씬 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. 이게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어떤 설전 이걸 넘어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경제정책 스타일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 이런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상호관세 유예 종료라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걸 앞에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을 딱 정조준해서 관세 인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막 흔들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. 뭐 이런 상황이군요. 단순히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 간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. 앞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,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재설정할지,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미일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,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또 어떤 연쇄적인 파장을 가져올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특히 이런 강경한 무역 정책 요구가요. 앞으로 국제 통상 질서 자체에 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그냥 계산된 어떤 단기적인 압박 전술에 머무를 것인지 이건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협상 과정을 통해서 그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